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홍준입니다. 네, 오늘도 블록체인 시리즈. 네. 블록체인의 최근에 블록체인이다. ICO에 성공하신 R2V의 서동욱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얘기하세요. 네, 여기 보시고 계시면 저를 보셔도 됩니다. 서로 왔다 갔다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R2V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동욱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 소개 좀 할까요? 예. R2V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3월달에 이그드라시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ICO에 성공하고 이제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제 이름을 봤는데 이그드라시. 네. 자, 대체 이그드라시 무슨 뜻인가요? 이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그드라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제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이제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그드라실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해시할 때 SH를 붙여가지고 이그드라실과 해시를 합쳐서 이그드라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그드라실 플러스 네, 해시에서 이그드라시. 예, 그렇습니다. 무슨 약간 공룡 무슨 그런 괴물의 이름 같기도 하고. 괴물인데 이그드라실은 이제 생명수라고 나무거든요. 어떤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는 나무다. 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주의 기원이 되는 나무, 뭐 세상을 연결하는 기본 나무가 이그드라실이 있었고, 그거에 아까 SH가 어쨌거나 해시에서 나오는 해시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업계에서 해시가 워낙 중요한 말이고 해시드라는 또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회사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의 합성어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그드라시의 기본, 뭐 하려고 하는 고객이 주는 가치는 뭔가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뭐 요즘은 사실 랩팀도 되게 많고 한데 랩인 건지 아니면 뭐 플랫폼을 추구하시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그드라시는 저희 블록체인 이더리움 같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된 어떤 이제 목표는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실제 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자가 저희의 좀 슬로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문제 실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이 산업에 대해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최근은 아니고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던 실제로 일어난 문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마비가 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립토키티라는 하나의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 덱이었는데 게임 덱에서 트랜잭션이 폭주하자 이더리움 전체가 이제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을 예로 든다면 풀노드를 구성하는데 현재 한 1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4,500메가 정도에 달하는 이제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현실 산업에 정말 이런 플랫폼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저희는 그 부분을 고민했고요. 현실 세계에 적용되려면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라는 좀 저희의 팀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서 좀 저희가 새로운 좀 개념을 도입해서 이그드라시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조금 제가 또 요즘 뭐 쫄불도 진행하고 글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러면 옆에 설명을 좀 도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대표님이 좀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그드라시는 어쨌거나 플랫폼 코인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이더리움이나 뭐 이오스나 관련된 이오스나 아이콘이나 이런 데처럼 뭐 2세대를 넘어 3세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사실 그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게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래도 가장 잘 지금 구축이 돼서 실제 개발자들이 ERC20 토큰 기준에 따라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 계약을 걸고 거기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아까 크립토키티 예처럼 실제 트래픽을 많이 생산하는 아주 간단한 수준의 게임이 하나 생겼더니 전체 이더리움이 트래픽 중에 30% 이상을 찾아가니까 뭐 더 이상 이 속도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플랫폼 코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도를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마치 우리가 실생활에서 신용카드는 글자마자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예,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예. 같은 카드들은 초당 뭐 1만 번, 5만 번, 10만 번 이렇게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번 혹은 많아야 몇백 번 수준이다. 근데 그거를 몇만 번 이상의 속도로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결국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스비라고 해서 수수료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의외로 원래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되게 싸다고 했는데 이제 그 거래당 수수료가 우리가 막 뭐 1,0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보낼 수 있는데 10,000원을 보낼 때도 1,000만 원을 보낼 때도 거의 고정적으로 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수수료가 과다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이 뎁 팀들이나 그런 개발 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드라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네, 어떻게라는 부분과 아까 우리는 어떤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수수료는 어떻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속도나 처리량 문제는 아마 모든 블록체인 업계에서 지금 고민인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 플러스 저희는 그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하나의 뎁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뎁을 만들었을 때 지금의 플랫폼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플랫폼으로 어떤 뎁을 만들면 어떤 거버넌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플랫폼에 종속돼야 되는 문제. 네네네. 저희는 그런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하나의 뎁이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 레벨입니다. 기존에는 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조합이 하나의 뎁이었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그 스템 체인이라는 저희 메인 체인이 있어요. 그 스템 체인을 중심으로 브랜치 체인의 하나의 이제 뎁이 되는 거고요. 뎁 하나가 블록체인 레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실질적인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컨트랙은 한번 이제 올라가면 수정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이오스 같은 데서 이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지금 기술을 하고 있다지만 저희는 블록체인 레벨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포크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실질 산업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당연히 수정이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뭐 이더리움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뎁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이더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부터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희는 좀 생각하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글을 보는데 뭐 비용을 내야 된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뎁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사용자들은 그냥 이제 아무런 비용 없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이런 생각이 아마 돼야지 진짜 현실 세계에 있는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의문이 생겨서요. 대체 우리는 그러면 합의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합의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저희는 이제 DPoA라고 권한된 위임 증명입니다. 아마 POS는 이제 좀 많이 좀 유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PoS, POS에서 이제 선택된 분들만 POS를 위임된 POS. 맞습니다. 해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근데 POS는 결국 이제 스테이크잖아요. 지분을 코인을 얼마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어설리티라고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들한테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완전히 스테이크랑은 상관없이 어떤 사회에서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저희 꿈은 뭐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의 이제 그 풀노드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블록을 생성하면 이제 이것도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속도 이슈가 걸리거든요. POS, POW는 속도가 아무리 해봐야 어차피 너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고 저희 결론을 내려가지고 물론 약간 분산화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OA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이제 딜리게이트들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러면 정말 그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 같이 초당 뭐 1,000건, 4,000건, 10,000건 뭐 이런 이제 회사들과 경쟁을 하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DPoA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가면 속도를 뭐
그냥 마음대로 착 올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언제라도 수정도 가능하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D 앱 하나가 이제 가지 체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가지 체인들은 상대적으로 거기도 그 운영자들이 이제 노드들이 오토리티를 받아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언제라도 이 블록체인의 신뢰성은 이거를 가지고 그 운영하는 오토리티를 받은 사람들의 신뢰도에 그냥 딱 밀접하게 돼서 실제로 퍼블릭 블록체인의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아까 이제 크립토키티 말씀드렸는데 그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엣지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덱을 다 만들어놨대요. 근데 이것을 오픈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부하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타인 때문에 자기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의 개념은 본인 비즈니스는 본인이 책임져라. 예, 최소한 그 대신 대비 브랜치 체인 레벨로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된다고 영향을 자기 브랜치 체인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네. 뭐 근본적인 뭐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좀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의 덱은 자기가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물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DPO에는 저희의 이제 그 메인 체인, 스탬 체인에 관한 DPO이고요. 각자의 그 브랜치 체인은 각자에 맞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POW를 하고 싶으면 POW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완전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으면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게 현실에 맞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들은 얘기를 조금 더 뭐 설명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POS 방식도 속도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위임된 형태로 다만 완전 분산화라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내에서의 작동 방식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가 기본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체인은 그 기본을 이그드라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그 위에 올라오는 체인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뭐 잘못됐을 경우에 수정을 위해서 포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그때까지의 내용을 복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확장성이나 응용성, 자율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일단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고리즘 부분에서 저희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좀 분산화되어 있지 않지 않냐라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 컨셉이 탈중앙화되어야 한다, 혹은 디센트럴라이즈 되어야 한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합의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분산화가 목적이지 블록체인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분산화만 잘 될 수 있다면 블록체인 플랫폼도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어떤 뭐 블록체인을 위한 이제 플랫폼은 아니고 저희는 딱 정확하게 분산화를 위한 플랫폼이다. 그러면 자 우리 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의 그 블록체인을 써서 가장 잘 맞는 애플리케이션 분야,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이그드라시, 그러니까 뭐 이그드라시 아니더라도 요새 가장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덱이 아마 덱스 거래소 덱일 것 같아요. 이미 좀 뭐 어느 정도 일부 나왔고 워낙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도 워낙 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잘 적용하면 또 굉장히 그냥 자체적으로 수익이 또 굉장히 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어쨌든지 코인 대 코인의 교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코인 대 코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산끼리의 거래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라는 거는 사실 그 믿을 수 없는 삼자끼리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어떤 거래에 대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으로 저희도 이제 덱스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핫하고 좀 킬러 앱으로 만들기도 좋은 거예요. 저희의 블록체인으로 그 위에 덱스를 만들겠다. 그렇죠. 덱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당연히 코인 거래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 산업과 산업을
덱스까지도 연결할 수 있지 않나. 네네. 예, 좀 그런 원대한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혹시 또 덱스 거래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덱스 거래소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오늘의 익스체인지, 통역사 익스체인지여서 홍준 대표님. 실제로 지금은 이제 보통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곳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데 중앙화된 형태로 서버를 두고 결국은 그 이유는 이거죠. 한국에서는 한국 돈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미국에서는 US 달러를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더리움과 이오스라든지 비트코인과 이런 걸 직접 거래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 암호화폐끼리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서 이미 그 규모가 큰 암호화폐들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그드라시도 거기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들어가 봤더니 그 텔레그램 이그드라시 외국 미국 방인지 하여튼 해외 방은 동접이 4만 명입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이 이그드라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CO를 완전히 끝내신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저희가 프리 ICO 때 모든 물량이 소진돼서 메인 ICO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그드라시 ICO를 하신 그 어떤 기간하고 그 뒤에 지금 기술적으로 오픈되는 로드맵 이런 걸 먼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ICO는 3월 12일 날 프리세일 시작했고요. 원래 일정은 일주일씩, 그러니까 프리세일 일주일, 메인세일 일주일씩 잡았는데 이제 한 20시간 정도 만에 모든 물량이 소진돼서 ICO는 일찍 끝났고요. 저희가 한 가을쯤에 테스트넷 오픈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이요? 그렇습니다. 물론 좀 촉박한데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좀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인넷은 저희 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는 내용인데 내년 이제 3분기 정도. 내년 3분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어쨌거나 플랫폼 형태를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결국은 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 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거는 내년 3분기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동시 진행한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시로 이제 이제 비즈니스 쪽 또 ICO 하는 팀도 있고, 플랫폼도 하면서 그런 팀도 있는데 저희도 아마 좀 동시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면 내년 사실 3Q면 거의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뎁팀이 준비를 하려면 그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깃허브나 이런 데 공개가 돼 있고 개발자들이 그 오픈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보고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잖아요. 이그드라시도 지금 만약에 이그드라시를 기반으로 앱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거나 가이드 같은 게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직은 이제 그 ICO 끝내고 지금은 이제 KYC AML 단계라 가지고 아직 토큰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배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거는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자, KYC AML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KYC는 아마 하실 것 같은데 Know Your Customer.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ICO를 절차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코인을 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 혹시 불법이나 불법 자금이나 불법으로 유통된 그 이더 같은 게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면 어떤 KYC 어떤 작업을 거치셨고 예를 들면 이그다시 이번 그 말씀하신 것은 소진된 물량에 참여한 인원수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거를 좀 적당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KYC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참여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떨어뜨리고 합격이다 선별하는 게 아니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재단의 어떤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AML 저희 같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이라든지 그런 마찬가지고 AML KYC를 아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희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 물어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했고 국가별 저희가 아직 KYC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국가별 통계는 안 나왔는데 저희는 세일 참여자분들은 토탈 한 10,00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시간이 또
좀 길어지는 좀 부분이 있고요. 그럼 예. 어쨌거나 뭐 한국 분들 포함해서 전 세계 여러 그렇죠. 나라의 맞습니다. 분들이 참여를 예,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역시나 이더를 받고 ERC20로 ERC20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메인넷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그드라시 토큰이 직접 나온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의 ERC20 개발의 토큰을 먼저 배부한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까 거버넌스 관련해서 그 재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그드라시의 뭐 그 어떤 법인 혹은 뭐 재단 이런 거는 어떤 어디에 진행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도 저희는 그 이제 싱가포르에 재단이 있고요. 그 싱가포르에 재단이 있고 저희 이제 그 어드바이저 분 중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이런 한국 기업들의 이제 싱가포르 진출을 굉장히 오랫동안 도와주신 분이 지금도 ICO 쪽에서 굉장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죠. 저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선 최고 메카죠. 그쪽에서 이제 뭐 실명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분이 저희 이제 어드바이저로 계시고 해가지고 저희는 좀 다른 팀보다는 조금 더 어드바이저로 계시면 실명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공개가 돼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ICO 관련 팀의 거의 싱가포르에서 하는 팀의 거의 한 99%는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싱가포르의 법인 형태가 아니라 재단. 저희는 재단입니다. 재단이 이그드라시 재단? 아닙니다. 저희는 아카식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카식 파운데이션 재단이 있고 그 지금 그 대표님이 운영하신 이 R2V 회사에서는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맡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운영다라고 보시면 되죠. 운영 과정. 그러면 역시나 재단에서 어떤 운영 비용이나 그런 비용을 받아서 이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한국에서 주로 운영하시게 되는. R2V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한국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력 구성이나 또 그 팀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뭐 밝혀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는 지금 한 12명 정도 있고요. 계속 지금 인력을 많이 충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그 면접 진행하는 게 제 주 업무가 됐고요. 저희 조금 뭐 이제 창업팀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작년 10월에 회사가 이제 설립됐고요. 작년 10월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 있던 분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더더군다나 이 플랫폼 코인이라는 거는 뭐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표님을 포함한 그 코어 멤버들의 뭐 백그라운드 경력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코인원에서 CO를 맡았었고요. 코인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리고 창업팀 저희가 5명인데 한 분은 이제 그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또 계셨던 분이고 저희 CTO 분은 이제 그 아이콘 프로젝트에서 이제 팀 개발팀 리더를 하셨던 분이고 또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블록체인 쪽은 아닌데 이제 그 배달의 민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셨고 또 저희 CFO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사 출신이에요. 언스앤영에서 근무하시다가 와서 이제 5명이 이제 창업팀을 만들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지인들로 구성되다 보니 좀 빠르게 그냥 갈 수 있었어요. 딱 법인 설립부터 이제 특별한 뭐 이슈 없이 쭉 그냥. 그럼 대표님은 코인원에서 CEO를 하신 거면 그 엔지니어는 아니셨던? 원래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증권회사 이제 IT부에서 일하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알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코인원 갔죠. 굉장히 좀 옛날 얘기. 코인원에서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더 큰 꿈이 있으셔서. 하여튼 코인원 지금 잘 돼서 너무 좋고요, 정말. 너무 좋고. 하여튼 뭐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얘가 점점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아니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언제 조인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인원도 워낙 완전 제이커브를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는 회사라서 정도가 아니라서요, 거기는. 그러니까 더 규모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팀 구성이 그래도 블록체인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신 건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한국에서도 거의 지금 뭐 블록체인 이제 저희 회사도 사실 에드포스라고 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뭐 마케팅이나 디지털 광고 쪽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시장이 새롭게 아주 금방 열려서 근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한 5,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이 어떤 화랑이 됐고 그래서 저희 지금 쫄투에서도 지금 한 6, 7주째 계속 블록체인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나 이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나 방향성을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 같이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이 시장에 대한 성장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믿어 의심치 않다. 왜냐면 저희는 뭐 이게 안 되면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뭐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 없다면 뭐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일해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 믿음의 영역이다. 예, 저희는 뭐 일단은 뭐 무조건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점 정말 뭐 이더리움을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EOS라든지 뭐 카르다노라든지 뭐 굉장히 굉장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아직도 킬러 앱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먼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정말 블록체인으로 그냥 뭐 ICO 그런 걸 떠나서 블록체인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아직은 정말 그냥 열심히 모두가 아직 뭐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 지금 안개를 뚫고 가고 있지 않나.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방금 하던 것처럼 하시네요. 저 먼저 늘 아낌없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5 정남희 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이상민 이사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그 우리 후원의 한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종군 본부장님, 그리고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우리 박상영 주임님, 늘 감사드리고 참여도 이렇게 늘 해주셔서 참관까지 해주셔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더 방송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형 주임은 싱글입니다. 혹시 우리 그 여성분들의 많은 참석을 여성분들이 제발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걸 공개 방송을 한다고 늘 얘기하는데 오는 분들만 오시고 이 공개 방송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 정도까지 역삼동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에 위치한 마루180 1층에서 마이크 임팩트 스튜디오 카페에서 공개 방송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을 하실 수 있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쫄투를 유튜브로만 보시다가 직접 와서 보시면 훨씬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제작자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죠. 보신 분들이 대부분 직접 와서 보니 훨씬 이해도가 높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방송을 다 찍고 나서는 30분 정도 네트워킹 및 뒤풀이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는 사실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이 저희가 하루 이틀 전에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공지를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출연팀이 나올 때 오셔서 감상도 하시고 네트워킹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뒤풀이 시간에 그 아이스티와 맥주 한 잔이 무료로 공짜로 진행된다는 거. 저희 공짜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돈을 내시는 건 전혀 아니고 이 성당의 저희 후원의 두 축에서 돈을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생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3세대 블록체인인 만큼 이런 상호 호환성이나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떠한 비즈니스 혹은 산업군과 더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의나 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산업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덱스 같은 그 탈중앙화된 그 거래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군이나 이런 거에 비춰본다면 그 이그드라 씨는 어디에 제일 잘 맞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제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사실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위에서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좀 영광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일단은 다른 팀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덱을 만들 때 저희의 전략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기술에만 집중하고 비즈니스를 가장 아는 잘하는 그 이제 기업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한다. 저는 결제 잘 모르거든요. 결제 시스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근데 페이먼트를 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하지만 그런 팀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기술이 없죠.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아는
비즈니스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잘하는 이제 기업들과 저희는 이제 그 에코시스템 안에 플랫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저희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는 약간 이제 생태계를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크립토커런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생각하는 금융 쪽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꼭 금융에 국한되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은 사실 저희가 ICO한 지도 진짜 얼마 안 된 상태라서 그렇게 좀 구체적인 것까지는 좀 아직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뭐 해외 송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결제나 금융 관련된 쪽이 가장 맞습니다.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결제도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 같은 거보다는 또 뭐 해외 결제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네, 3세대 블록체인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카르다노가 있는데 그러면 카르다노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카르다노가 나왔습니다. 이게 학생이잖아요. 네, 이구환 교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학생의 수준이 매우 높다라는. 그러니까요. 카르다노를 알 정도면. 그리고 아까 그 POA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도대체 의사결정 구조에서 카르다노보다 나은 게 뭐냐? 라는 돌직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아주 쉽게 말하면 저희 그 지금 발행량이 현재는 100억 개거든요. 100억 개인데 추가적으로 다른 플랫폼 같이 뭐 코인 뭐 블록이 생성될 때라든지 어떤 이유로 지금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백서에도 적어놨는데 저희는 그 1년 정도 있다가 위원회를 통해서 코인을 추가적으로 발행할지 아니면 뭐 소각을 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블록체인 안에서 투표 시스템 같은 뭐 그런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해가지고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고 했을 때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 아마존 같은 기업이 정말 비즈니스 과연 할 수 있느냐가 사실 되게 굉장히 좀 더 현실적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이제 투표 그런 거보다는 정말 어떤 그 정책 회의를 하자는 거죠. 이 에코시스템에서 아니 추가 뭐 발행해가지고 뭐 에어드랍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소각을 좀 한다던가 아니면 뭐 거기서 뭐 블록 생성할 때마다 추가 발행을 하자. 약간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유연성을 가져가겠다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맞는데 제가 그냥 보충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카르다노나 이런 데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특히 일본에서 카르다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암호화한 수준의 아까 얘기한 SH 해시를 붙이는 정도 수준으로도 그러다가 그 암호화 체계 자체인 소수의 신비가 풀려버리면 그거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좀 더 수학적으로 증명된 정교한 방식을 따르겠다 이런 예를 들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리가 이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할 때는 정말 명확하고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따르겠다인데 지금 사실 대표님께서 완전 반대쪽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비즈니스는 예측할 수 없으니 그거에 맞게 시기가 왔을 때 뭐 잘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위원회에게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거거든요. 위원회는 누가 이루는 건가요? 위원회는 그거 사실 좀 뭐 정책적인 거라 가지고 저희가 아직 완전히 정하진 않았어요. 대략적으로라도. 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위원회 이제 선출자들에 대한 투표 같은 거는 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은 있는 거고 그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그드라시 네트워크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약간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까 토큰이 그 코인이 100억 개 발행됐다고 하면 100억 개 중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그드라시 생태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혹은 그렇게 준하는 기관이든 인정받은 데들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아니요, 저희는 토큰 수는 전혀 고려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또 별개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테러 단체 대장이 있는데 토큰이 많다 그 사람이 신뢰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POS의 문제점이 결국에는 그 한쪽으로 결국 쏠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분임에 따라 지분이 많은 쪽에 쏠린다. 이게 과연 공평한 거냐.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요. 명예직.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다음 질문.
그 이그드라시가 플랫폼을 추구한다 그러셨는데요. 그 플랫폼으로 되려면은 플랫폼 자체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그런 서드 파트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접근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의 전략은 아까도 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산업군을 끌어들이고 싶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드사라는 산업이 있잖아요. 네. 카드사의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이그드라시 플랫폼에서 뭐 브랜치체인으로 만든다. 그러면 카드사 산업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권 티켓을 만드는 또 산업이 있다. 그쪽에도 이제 브랜치체인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덱스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카드사 포인트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게 기능이 많아지다 보면 스스로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데들을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억지로 좀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항공업계나 카드 업계 같은데 대부분 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고 이그드라시 같은 경우 그 블록체인을 다시 인터체인 형태로 연결해 주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카드사 시스템들도 블록체인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항공사 시스템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걸 이제 덱스로 교환한다는 건 실제 수수료나 이런 게 거의 없이 실시간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니 그동안 카드사 포인트를 다른 데 쓸 수 없어서 문제, 항공사 포인트로는 비행기만 탈 수 있어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거고 다만 그게 왜 이그드라시가 돼야 하느냐는 앞으로의 노력 여부에 좀 달려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단기간 내에 프리세일을 마치면서 ICO에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 만든 뭐 근본 원인, 뭐 준비라든지 노하우. 가장 큰 노하우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거부터 듣고 그다음 질문 듣도록 하죠. ICO를 메인도 안 가고 거의 프리에서 성황리에 맞추셨다고 짧은 기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마케팅 비용을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이게 저희가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네요 정말. 썼다는 얘기일 줄 알고 되게 마케팅 회사입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안 썼다고 하시니까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제가 왜 그런데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회원 가입자도 뭐 첫날에 5,000명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쓸 뭐 염두가 좀 안 나는 것도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저희가 일단은 좀 뭐 ICO만 본다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지 팀원들이 좀 블록체인 분야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고 특히 저희 이제 그 CTO 분이 또 아이콘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아이콘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프로젝트고 약간 또 그런 참여자들의 그런 또 뭐 기대가 또 있지 않았나. 결국 팀의 백그라운드나 팀이 했던 경험 경력이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 됐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의 이제 그 프로젝트 이제 뭐 기술에는 백서 보고도 뭐 사실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저희랑 비슷한 거를 사실 찾기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그래도 좀 참신하고 이게 만약에 정말 잘 됐을 때는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단 ICO 이제 자금도 확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테스트넷, 뭐 메인넷 이제 개발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인력은 어떤 인력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개발 속도를 내실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조금 뭐 내부적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부족했던 분이 마케팅 쪽 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운영 쪽은 당연히 뽑아야 되고요.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특정 분야의 좀 스페셜리스트를 좀 뽑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암호학 분야에서 굉장히 좀 한 20년 경력을 쌓으신 분 영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어떤 그 가상 머신 예를 들어 이더리 EVM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가상화 쪽 관련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도 영입했고요.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런 특정 분야에 좀 스페셜리스트를 넣어두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 레벨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를 뽑아서 충원을 할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면서는 말씀하신 것 백서를 보면서 매우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오늘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더 많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아직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원대한 꿈, 원대한 야망 부분이 생각보다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어서 이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름대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여러 경험과 경력을 하신 분들이 뭉쳤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나 방향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도전해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도 1년 이상 이 준비 기간을 계속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미 약간 토큰 세일이 잘 됐다라는 게 역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로드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충분히 지켜야 되고 시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아까 위원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위원회를 실제 회사 내에서 생각하는 방식과 약간 어쨌거나 코인을 갖거나 이거에 참여한 주주라고 해야겠죠. 맞습니다. 주주의 느낌이 있는 분들이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면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길이지만 또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진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우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모였다는 거는 되게 좀 인정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특히 가장 지금 요즘 핫한 회사에 핫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ICO의 크기도 보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크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당한 규모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시장을 잘 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근데 반면에 여전히 걱정되는 건 이게 플랫폼 코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거기서 엄청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플랫폼 코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는 사실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정말 있는가 사실 이 분야는 여기서 제대로 아까 이 비교한 회사들은 다들 우리 업계에서 천재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천재들이 하고 있는 코인이잖아요. 서 대표님도 천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천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할 일이 많고 정말 이거 과제가 굉장히 챌린징한데 지금 대답 말씀해 주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대답은 굉장히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은 솔직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분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거를 스코어링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행 방향 이런 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자랑을 하시든가 혹은 아니면 댑을 준비하거나 플랫폼 코인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도 좋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쫄도 굉장히 팬이었는데 어떻게 출연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팀들 나와서 하는 것도 다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까 처음 플랫폼 기반 팀은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약간 이제 요즘에 하도 내부 일 AMA KRC라든지 내부 일이 좀 저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소개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조금 약간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하셔서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지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고 굉장히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떤 단순하게 펀딩이 목적이고 그랬으면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은 그만큼 어떤 진짜 목표가 있고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한번 도전해 본다 정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뭐 투자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은 마감이 됐고 그러니까 자금도 뭐 송 대표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신 것 같아서 이미 네 그럼 뭐 그 얘기는 어떻게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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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